안녕하세요, 여러분. 웹툰, 웹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호스트 장효석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 콘텐츠에서 판을 치고 특히 웹소설과 웹툰에서 자주 보이는 회빙환, 회귀, 빙의, 환생 중 회귀물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한때 회귀물 자체를 판타지 장르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하나의 거대한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마무리가 많이 아쉬웠지만 2022년 장안의 화제작이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지금 애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리제로,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회귀물에 열광할까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달라졌을까? 이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후회들 말이에요. 저는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들은 회귀물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귀물에 빠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장르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귀물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불안과 불만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에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컨트롤 Z, 즉 되돌리기를 할 수 없죠. 내가 했던 실수를 되돌릴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리셋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귀물 속 주인공들은 가능합니다. 시험이 망쳐서 그게 후회가 됐다면 회귀한 주인공은 그 시험을 다시 볼 기회가 있고, 사업이 망했다면 그 사업을 망하게 만든 요인들을 없애고 미래의 기억대로 그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회귀한다면 아마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을 사서 그 자본금으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좀 재미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처럼 회귀물의 주인공들은 미래의 경험치를 그대로 가져간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와, 나도 저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져들게 되죠. 두 번째는 대리만족과 주인공의 성장 서사입니다. 회귀물의 주인공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전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싱글 플레이 게임을 할 때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레벨을 올리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크소울류는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원리가 회귀물에도 적용됩니다. 주인공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는 현재 우리는 주인공을 보면 대리만족을 느끼죠. 세 번째는 사이다 전개와 군선 진학입니다. 많은 회귀물에서 주인공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악역들을 참교육하기도 하죠. 현실은 씁쓸합니다. 본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법은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참는 일이 국이지수죠. 현실은 법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회귀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공이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들에게 당하지 않고 사이다를 날려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죠. 예를 들면 이전 생에서는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미래 지식을 활용하여 그 회사에게 복수하겠다 같은 이야기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회귀물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이면 회귀물이 인기가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귀물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회귀물이 이리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후회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대요.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봤더라면 더 좋은 대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다라면 지금 행복하게 부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저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상상이 끝났을 때 현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죠. 그런데 회귀물 속 주인공은 과거를 바꿔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좋아지고 우리는 이를 보며 엄청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좀 불안하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인생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회귀물의 설정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불안할수록 회귀물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회귀물이 이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 또한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회귀물의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설정과 전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귀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비슷비슷한 전개가 많아졌어요. 이전 생에서 망한 주인공이 미래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한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예전에 비해 회귀물의 설정이 조금 신선함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또 회귀물이야? 라는 말을 내뱉으며 실증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한 주인공입니다. 대다수 회귀물 속 주인공이 너무 완벽합니다. 주인공이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다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못 느끼고 결국 이건 사기 캐릭터 아니야? 라고 느끼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회귀물을 보면 주인공이 미래를 알고 있어도 마냥 쉽게 이기지만은 않고 종종 지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람들이 왜 회귀물에 열광하는지 제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회귀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회빙한 중 빙의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스트 장효석이었습니다.